코미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이 반등해주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상승해주는 폭에 비해서 다른 코인들은 그만큼 못 따라와준다는 느낌을 오전에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 이유는 현재 도미넌스가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쏠려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 전날이라든지 최근에 비트가 계속해서 빠졌는데 이때 많이 올랐던 코인들은 대부분 빠지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리플도 마찬가지로 비트가 간다고 해서 지금 무조건 같이 따라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워요. 결국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빠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고 횡보하거나 건강한 조정 흐름이 나왔을 때 나머지 알트코인들이나 리플도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비트가 지금 중요한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린 금일 시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격적인 추세 전환은 이 하락 추세 돌파 시점부터라고 브리핑 해드렸었죠. 그게 첫 단계예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올라가는 흐름 만들면서 위로 형성되어 있는 저항 구간들을 순차적으로 돌파해줘야만 합니다. 지금 돌파해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 나왔던 캔들처럼 이번에 돌파에 실패하고 윗꼬리를 달고 내린다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며 좋지 못한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리플도 비트코인처럼 중요한 추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구간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체크해드렸던 구간이죠. 중요한 상승 추세였는데 이렇게 살짝만 빼고 다시 빠르게 회복해줄 경우 빠르게 상승해주는 흐름을 기대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중요한 상승 추세를 깼고 리테스트도 한번 받았죠. 내려갈 자리였다면 여기서 내려갔을 겁니다. 근데 내려가지 않고 다시 뚫어주기 위해 올라와서 비비고 있죠. 즉 페이크 무빙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다시 이 추세 위로 올라탔을 때는 상승 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혹여나 큰 변동성을 동반해 위로 뚫어주거나 아래로 뚫릴 경우에는 제가 곧바로 분석해서 소통방에다가 브리핑 진행해드릴 거고요. 그게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 올려둔 시황과 이전 리플 분석을 보시면서 매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미국의 은퇴 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 은퇴 자금의 규모가 12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12조 달러면 원화로 1경 6천조가 훌쩍 넘는 금액이에요. 근데 미국 은퇴 자금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지금 이 은퇴 자금이 디지털 자산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할 구체적인 포인트는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 시간 내셔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제도 변화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부에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퇴직연금에서 대체 자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라는 지시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탁자 책임을 완화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연금 자금을 위험 자산에 넣었다가 손실이 나면 수탁자가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리스크 때문에 아무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결국 수탁자들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자산 배분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투자가 연금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웠는데 규제가 지금처럼 완화되면서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된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린 게 그때와 유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불장에 대한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결국 이것도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이죠. 자금 규모를 보겠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은퇴 자금은 현재까지 12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 401k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퇴직연금 제도에 들어가 있는 금액만 9조 달러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규모 자체보다도 성격입니다. 연금이라는 건 시장에서 가장 보수적인 돈입니다. 큰 종목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던 돈인데 제도가 바뀌면서 새로운 투자 선택지로 디지털 자산을 검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이 중 1%만 XRP로 배분된다고 가정해봅시다. 9조 달러의 1%는 900억 달러입니다. XRP의 현재 시가총액이 약 1670억 달러라는 걸 감안하면 한 번에 2배 가까운 유입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금액이 들어오게 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이슈와 관련해서 밀러밸류 파트너스라는 기업에 빌 밀러라는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퇴 자금이 1%만 비트코인에 들어와도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이 논리를 XRP에 대입하면 효과는 더 크겠죠. 왜냐, 리플보다 비트코인 시총이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 들어와도 비율상 가격 상승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XRP는 가격대가 낮고 유통량이 많기 때문에 동일한 자금이 들어올 경우 가격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통 감을 못 잡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예전에 금 ETF가 처음 나왔을 때를 돌이켜보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금 ETF가 승인되던 시점에 연금 자금이랑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금 가격이 장기간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XRP는 ETF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인한 은퇴 자금에 대한 논의가 현재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시겠죠.
현재 XRP 가격은 2.8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시총은 약 167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 연금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계산으로 1%라고 측정했던 900억 달러가 들어오면 시총은 약 2570억 달러가 되고 가격은 4달러 초반까지 빠르게 펌핑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퍼센트를 높게 잡아서 2%로 계산을 해보면 18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4달러가 아니라 5달러 후반까지 칠 수 있어요. 수치상 그런 것이니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ETF가 하루라도 빨리 나오기를 희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계산들은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지 실제로는 많이 다르게 움직일 겁니다. 자금 유입 속도나 시장 유동성, 그리고 파생 상품 포지션과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산했던 대로 반영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주목받는 이유는 ETF 승인 절차와 겹쳐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최근 나스닥과 뉴욕 증권거래소 그리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공통으로 제안한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품형 신탁 지분 일반 상장 기준인데 이게 통과되면 ETF 상장 절차가 훨씬 빨라진다고 알려드렸죠. 지금까지는 자산마다 엄청난 양의 서류를 제출하고 SEC 심사를 받아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기준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상장이 가능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CME 파생 시장입니다. 5월에 CME에 XRP 선물이 상장됐고 최근 미결제 약정이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SEC 입장에서는 시장 조작 방지를 증명할 수 있는 시장 인프라가 필요한데 CME 선물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도 CME 선물 시장이 근거가 돼서 승인됐었어요. 이제 중요한 건 행정명령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느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부에 지시를 내린 건 시작일 뿐이고 노동부는 180일 안에 가이드라인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자산을 허용할 건지, 수탁자가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하는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건지가 구체적으로 담기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9조 달러 규모의 401k 자금 중 일부라도 디지털 자산에 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커졌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실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노동부가 명확하게 디지털 자산을 포함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는다면 운용사들은 바로 상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을 까다롭게 달면 실제 유입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노동부의 후속 규정 개정이 언제 발표되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도가 실제로 확정되는 순간부터 시장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번 이슈는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스위프트에 버금가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스위프트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도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없다 보니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번 이슈는 조금 다른 게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했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노동부에서는 6개월 이내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내놔야 합니다. 여기에 XRP가 들어갈지 말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또 하나의 큰 기대감을 만들어낸 건 사실이에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이 가이드라인이 언제 어떤 내용을 담고 나올지를 주의 깊게 체크해봐야 합니다. 리플은 현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추세선을 어제 깼고 이 추세를 다시 한번 돌파해주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날봉상 기준으로 적어도 오늘 늦어도 내일 중으로는 이 추세를 돌파해줘야만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시 빠지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은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소통방 입장 못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입장 가능한 링크 올려둘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럼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